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뜹니다. 누군가 당신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고 댓글이 몇 개 달렸습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1시간 뒤에는 그 기분이 사라지죠. 다시 불안해집니다.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취했는데도 마음 한편은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왜 열심히 살수록 더 공허해지는 걸까요? 오늘은 이 역설적인 감정의 정체를 같이 파헤쳐 보시죠.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면 칭찬받는다는 걸 배웁니다. 옳지 않으면 착하다는 말을 듣고, 성적이 오르면 사랑받고, 부모의 기대에 맞춰 행동하면 인정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짜 나의 욕구는 점점 뒤로 밀려납니다. 슬픈데 웃고, 화가 나는데 참고, 하기 싫은데 하는 게 익숙해지죠.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코는 이걸 가짜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만들어진 또 하나의 나. 진짜 나는 어딘가에 묻혀있고, 겉으로 보이는 나는 칭찬받기 위해 설계된 버전인 셈이죠. 문제는 이 가짜 자기가 너무 성공적이라는 겁니다. 칭찬을 잘 받으니까요. 인정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짜 자기를 계속 키웁니다. 진짜 나는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게 될 때까지. 이 구조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연인에게 사랑받기 위해,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우리는 특정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잘 해낼 때마다 칭찬이라는 보상을 받죠. 여기서 뇌는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감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칭찬의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증발하거든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피드백의 정서적 효과는 평균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은 다음 날이면 이미 그 감각은 희미해지고 다시 불안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성취를 추구합니다. 더 큰 칭찬, 더 확실한 인정,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집니다. 마약 중독자가 내성이 생겨서 점점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성취 중독도 똑같은 구조로 작동하는 셈이죠. 이게 바로 성취 중독의 메커니즘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SNS에는 화려한 경력이 올라오고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감정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불안하고, 칭찬이 없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사라지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무겁게 눌러오죠. 이상한 건 성공할수록 이 공허함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성취가 많을수록 더 많은 관객이 생기고, 더 많은 기대가 생기고,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진짜 나는 더 깊이 묻히게 되죠. 남들이 보는 나와 내가 느끼는 나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이 괴리가 바로 공허함의 정체입니다. 내가 쌓아온 성공이 진짜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가짜 자기로 쌓은 성취는 아무리 많아도 진짜 나를 채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취는 타인의 기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 한 겁니다. 사랑받기 위해, 버림받지 않기 위해, 쓸모있는 사람으로 남기 위해 한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조건부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무언가를 해냈을 때만, 누군가에게 인정받았을 때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진짜 자존감은 무조건적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와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데서 나오죠. 그런데 가짜 자기로 살아온 사람들은 이 무조건적 자존감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조건부 사랑만 받아왔으니까요. 착해야 사랑받고, 잘해야 인정받고, 말 잘 들어야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겁니다. 그러니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계속해서 증명해야 하죠. 이게 바로 공허함의 뿌리입니다. 이 구조를 유지하게 만드는 건 타인의 기대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부모는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고, 사회는 성공한 모습을 요구하고, 조직은 헌신적인 태도를 기대합니다. 이 기대들은 명시적으로 강요되지 않습니다. 그냥 분위기처럼 당연한 것처럼 존재하죠. 그래서 더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거부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거나 외톨이가 되거나 실패자로 낙인 찍히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 전략이죠.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게 안전하고 인정받고 버림받지 않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전략은 장기적으로 나를 잠식합니다. 타인의 기준으로 살다 보면 나의 기준은 점점 흐려지거든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게 됩니다. 모든 선택이 타인의 평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니까요. 이 상태에서 아무리 성취를 쌓아도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내 삶이 아니라 타인이 원하는 삶을 대리로 살고 있는 거니까요. 더 불편한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칭찬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칭찬을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 물을 수 있는데,
문제는 칭찬의 구조입니다. 칭찬은 기본적으로 조건부입니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칭찬한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칭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학습합니다. 칭찬받는 행동만 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칭찬받지 못하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을수록 진짜 나는 더 멀어집니다. 칭찬받기 위해 나를 포기하게 되니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외재적 동기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외부의 보상, 즉 칭찬이나 인정에 의존하면 내재적 동기, 즉 진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힘은 약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칭찬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칭찬을 통해 특정 행동을 유도하고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인정을 철회하는 구조니까요. 이 구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평생 타인의 승인을 구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성취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연습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평생 조건부 사랑에 익숙해진 사람에게 무조건적 자기 수용은 낯설고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을 견디는 연습, 칭찬받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는 연습, 작은 실패를 경험하고도 나는 여전히 괜찮다고 느끼는 연습.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조금씩 내적 기준이 생깁니다. 타인의 평가 없이도 나를 지탱할 수 있는 기준이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진짜 자존감은 실패를 견딜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성공했을 때만 괜찮은 게 아니라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자존감의 뿌리입니다. 성취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실패를 견디지 못합니다. 실패하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된다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실패를 견디는 경험을 반복하면 점차 깨닫게 됩니다. 나는 실패와 별개로 존재한다는 걸, 성취와 별개로 존재한다는 걸. 어쩌면 공허함은 실패가 아니라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나를 찾으라는 신호. 이제 그만 가짜 자기를 내려놓고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나의 욕구를 들여다보라는 신호. 열심히 살지 않아도 괜찮은 순간이 있습니다. 남들 눈에 덜 대단해 보여도, 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나다운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한 순간이 있죠. 가짜 자기를 벗어던지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성취가 무너질 것 같고 타인의 인정을 잃을 것 같고 혼자 남겨질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그 용기를 내는 순간 비로소 공허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타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시작되니까요.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만족하면 되니까요. 칭찬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여기 있으니까요. 성취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